삼성 라이온즈의 경산 볼파크를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자, 출장 일정이 길어지니까 옷이 안 바뀝니다. 네, 구자욱 선수, 오승환 선수, 허삼영 감독을 좀 직접 만나봤습니다. 삼성 관련 핫 이슈들, 뒷 이야기들, 비하인드 스토리 착착착 정리 좀 해봤습니다. 구자욱 선수 5년에 120억 원 BFA 단연 계약을 한 구자욱 선수, 네, 옆에서 보니 정말 잘생겼습니다. 제가 실없는 질문 하나 했습니다.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도 엄청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최강민은 누구인가? 구자욱 선수? 또 키움 히어로즈? 이정우 선수? 그래서 구자욱 선수에게 이정우 선수랑 비교할 때 누가 잘생겼나 물었습니다. 우문현답 한번 들어보시죠. 단연 계약 바로 이야기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바로 야, 이거 이야기 안 나왔으면 정말 좀 섭섭할 뻔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 처음 농협상을 하러 들어갔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단연 계약은 말 안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말을 할 거라는 생각도 네. 본인이 하셨어요? 아, 이 사람 좀 말을 좀 끊을 것 같은데? 이런 그런 느낌? 느낌 아닌 느낌? 아니요, 말 안 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안 하면 좀 섭섭할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뭐 좋아하셨던 것 같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더 잘해서 뭐 더 큰 무대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꿈이 있긴 했었지만 삼성에서 잘하는 것도 꿈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즌 준비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잘 준비하고 있고 예전보다 좀 더 야구를 좀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즌이었잖아요. 네. 작년에 좀 멋진 시즌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도 커리어 베스트?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이유가 좀 시즌 중에 이렇게 부진의 늪에 한번 빠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팀이 잘했기 때문에 제가 빛날 수 있었지 제가 만약에 하위권의 성적을 냈더라면 과연 빛날 수 있는 선수였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는 정말 빛나는 선수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작년에 삼성이 굉장히 좋았다. 네네. 팀 성적이 좋았기에 제 성적이 빛이 났지 제 성적이 좋아서 제가 빛이 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포효하던 모습이 되게 그라운드에서 그 가을에 막 포효하는 그 모습이 간절한 모습이 되게 아직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데 올해는 진짜 뭐 팀은 몇 위를 할 것 같습니까, 삼성은? 사실 뭐 제가 예상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저희 팀도 열심히 하지만 정말 10개 구단 모두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1위를 바라보며 피땀 흘려가며 훈련을 할 텐데 과연 제가 그 순위를 정한다는 게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항상 1위를 목표로 도전하는 그런 선수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엄청 잘생겼다는 게 딱 표현. 아니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이정우 선수가 잘생겼나 구자욱 선수가 잘생겼나 이거 가지고 한번 그냥 그 설왕설래 어떻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정우가 낫죠. 더 낫다? 그럼요. 저는 뭐 그냥 키만 좀 더 크지 키. 전체적으로는 정우가 이정우 야구 잘하면 원래 더 잘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 뭐 워낙 이렇게 이제 슈퍼스타가 될 한국 야구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본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저도 이미 한국 야구의 현재지 구자욱 선수는 정우는 현재이자 미래이죠. 현재이자 미래. 저는 지금 현재 뛰고 있기 때문에 현재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한 해 건강하고 멋진 시즌 치르시기를 저 기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환 선수 결혼했죠. 결혼식을
제가 못 가서 죄송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초청을 못 받았는데 지난해 최고 활약을 펼쳤는데 본인은 마무리의 책무 바로 본론이 그래도 한 개밖에 없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군요. 네,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결혼하셨죠?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못 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불러주셔서. 코로나 시국에. 어떻습니까? 올해 지금 뭐 준비는? 네, 지금 뭐 아직 훈련한 지 며칠 되지는 않았는데, 네네. 또 제가 이제 예년하고 다르게 이제 그 결혼 준비를 하면서 네네. 조금 이제 루틴이 바뀌긴 했는데, 지금 연습하면서 몸 상태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전혀 문제 없이 훈련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예전에 비시즌 때, 그러니까 그 비활동 기간에 괌에서 이렇게 네, 훈련하고 괌, 그러셨죠? 오키나와 이렇게 같이 훈련을 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는 이제 해외 전주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지금 삼성의 불펜이 약간 좀 구멍이 좀 생겼네요. 그러니까 군대 때 하는 선수들도 있고, 네, 최재강 뭐, 선수, 네. 최지영 선수. 이제 뭐 언론 매체를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많이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염려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지만 반대로 또 그 자리를 메꿀 선수들이 충분히 있어서 또 그리고 그러므로 또 선수들이 분명히 선의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네.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잘하셨죠? 네. 사실 작년 본인도 그만큼 정도의 생각 하셨나요? 아니요, 세이브 개수는 언제나 뭐 매년 항상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어가지고. 네. 기회도 그렇고. 네. 근데 다행인 건 블론 세이브가 한 개밖에 하지 않아서 그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오히려 세이브 개수가 많은 것보다도. 그것이 사실 또 마무리한테는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좀 본인 예상할 때 지난해보다 더 이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예상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뭐 항상 목표로 이제 삼는 게 네. 팀의 승리가 첫 번째고, 또 이제 뭐 세이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는 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고 네. 목표이기 때문에 네. 항상 그걸 목표로 두고 항상 하고 있죠. 올해 삼성은 작년하고 좀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뭐 외야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박혜민 선수가 네. 대표로 이적을 하긴 했지만 네. 뭐 분명한 거는 정말 뭐 박혜민 선수가 많은 걸 해줬죠. 그렇지만 그 빈자리를 분명히 메울 수 있는 선수도 충분히 있고, 네. 또 그 한 자리뿐만 아니고 그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밑에서 다른 선수들도 박혜민 선수가 했던 걸 보고 그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하려고 분명히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삼성라이온즈 1번 타자를 꿈꾸는 선수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팀의 최고 무기는 저희가 작년에 몇 년 동안 포스 시즌 진출을 못하다가 하게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선수들이 어떤 이기는 방법이나 네. 이기는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올해는 그거를 무기로 네. 팀이 좀 더 강해지는 어떤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 팬들께서 이제 야 이거 뭐 40이다. 우리 오승환도 돌부처 오승환도 이제 만으로 40세가 됐다. 어떻습니까? 만으로 39세하고 만으로 40세하고 또 다른 게 달라진 게 있나요? 뭐 아직 뭐 경기를 해보지 않았고, 네. 또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판단하는 게 좀 더 많은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올 시즌을 앞두고 지금 네. 올 시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제 몸 상태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뭐 제 몸 상태가 문제가 없지만 또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분명히 나의 얘기가 분명히 딱 얘기가 또 나온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 하시고 네. 또 멋진 시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신감 넘치는 삼성 라이온즈 허삼영 감독 한번 만나봤습니다. 표정 밝았고 박혜민 선수 공백 등에 대해서도 구상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더군요.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하면 좀 캠프 준비 상황이라든지.
뭐 2년째 지금 대구 경산에서 지금 캠프를 시작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그럼 작년은 조금 전지훈련을 해외에서 갔던 것을 못 가고 국내에서 좀 치르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를 좀 느꼈었는데 올 시즌은 또 이 두 번째 하니까 네네. 2년 차에는 또 준비 과정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삼성의 투수들은 좀 스트 좋은 이 부분이 유리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강한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 물론 제구력이 네. 좋은 투수가 그 팀 포인트에 던질 수 있으면 더 네. 좋은 것 같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또 강한 공을 던지면서 존을 좀 넓게 쓸 수 있다는 것에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혜민 선수가 빠져나간 부분에 대한 이제 공개 경쟁이 되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그 부분은 공백 부분은 어떻게 좀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이라는 것은 뭐 6경기, 시범 경기를 통해서 네. 가장 좋은 라인업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일단 뭐 신인이 나올지 신의 선수가 나올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김원근 선수가 중요수를 이동할지는 아직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일단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면서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펜, 선발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불펜이 좀 고민이 더 있습니까? 선발 좀 불펜 쪽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올 시즌 저희들 불펜 재구성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네. 힘들지만 우리 젊은 투수들에게 계속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네. 또 마운드에서 많은 성장을 같이 도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부침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선수들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믿고 갈 생각입니다. 최충현 선수는 좀 어떻습니까? 최충희 선수 좀 너무 절실하게 좀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며칠 전 뭐 네네. 오늘 5일간 연습 훈련을 했지만 아마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절실함과 진실함이 좀 묻어 나오는 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직은 역시 마무리 바람에 세드맨이 유력한가요? 그렇게 간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일단 건강하고 부상 없이 또 자격을 던질 수 있어야만 그게 이제 대본대로 가는 거니까 네. 일단 본 궤도에 올라오기를 지금 조금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외국인 투수 수아레즈 선수는 좀 어떻게 좀 지금은 아직 평가가 좀 이르시겠습니다만 어떤 이런 부분을 기대한다 그러시면 일단 3년간 일본 야구를 경험을 네. 했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 하던 야구를 계속 유지해 준다면 크게 무리 없이 자기 능력에 맞게끔 야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일단 강한 공을 던진다는 것은 참 매력적인 선수.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인닝이 소화 능력이 사실 검증된 게 없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의 2022 시즌의 목표는 우승입니까? 감독님. 글쎄요, 지금 우승이라 말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네. 부적절한 것 같고 일단 저희는 2년 연속 가려고 네. 그건 목표는 당연한 것이고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네. 상수 전력을 만들어가는 게 올 시즌 목표입니다. 가을 야구에 경합을 할 만한 팀들을 한 3팀 정도 꼽아 보신다면 지금 딱 눈에 들어오고 가장 KT, 네, LG, KT, LG. 그런 팀들이 가장 투수력이 좋은 팀들이 많은 분들이 다 KT, LG를 꼽으시더라고요. 투수력이 안정화가 되면 네. 가장 좋은 흔들림이 없이 시즌을 네. 꾸려갈 수 있기 때문에 투수력이 가장 안정된 팀들이 KT, LG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정도 보신다면 다들 다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나? 네, 생각하고 나머지 있기 팀들은? 때문에 그 두 팀은 조금 앞서 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문화를 이기는 만드는 야구. 것. 저희 삼성 라이온즈가 작년에 6년 만에 가을야구를 하면서 네. 또 이기는 문화에 네. 대한 구축 조금씩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올 시즌 2022년도에는 그걸 이어가도록 이기는 문화 정착에 가장 좀 주안점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혜민 선수 공백은 어떻게 할 건가? 삼성이 이제 고민이 두 가지입니다. 이 공백, 그 다음에 불펜 재구축. 박혜민 선수 공백 당연하죠. 내부 분위기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어차피 떠난 선수니까 그냥 우리 뭐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 뭐 크게 필요한 것 아니야.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래도 대안이 있다는 거죠. 프런트의 걱정은 이제 사실 두 가지인데 박희민 선수 빈자리 그리고 불펜인데 기대하는 자원들로 일단 박희민 선수 공백을 채운다. 대안이 아예 없진 않다. 물론 이제 그 대안들이 잘해줘야 될 건데 이미 LG 선수가 됐죠. 박혜민 선수는 뭐 당연한 거고 또 삼성 프런트는 박혜민 선수한테 일단 오퍼를 했고 그 오퍼할 당시에 몸값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모기업에도 당시 보고를 좀 했다고 그럽니다. 컨셉을 조금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삼성이 잡아가고 있는데 박혜민 선수 올해 이제 FA가 되는 김원근 선수 또 구자욱 선수는 이제 계약했습니다만 그죠? 전부 이렇게 FA들이 좀 많으면 뭔가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포지션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고 고민이 크죠. 박혜민 선수는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겁니다. 필요 자원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정말 뭐 잡을 수 없으면 대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컨셉을 딱 잡았는데 LG의 오퍼하고 삼성의 오퍼는 좀 차이가 조금 있었고 LG가 접촉 중이었던 것도 삼성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불펜이 좀 걱정이죠. 삼성 같은 경우는 최채영 선수, 최지강 선수 여기에 또 심창민 선수가 빠졌고 최충현 선수가 돌아오지만 오승환 선수, 우규민 선수는 뭐 최고참급입니다. 오승환 선수 클래스는 영원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난해 정도의 엄청난 활약을 무조건 해줄 것이다. 팀이 그걸 생각을 하고 시즌을 대비한다? 시즌을 준비한다? 그거는 사실 어렵죠. 아무래도 해가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렇다면 최충현, 양창섭, 이승현, 김승현 이런 선수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불펜 자원이 부족해서 메워야 하지만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지만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 허삼일 감독도 그 부분 좀 감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삼성의 올 시즌 목표 플레이오프 진출입니다. 불펜이 변수지만 그래도 플레이오프 진출은 팀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꽤 있죠. 하지만 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야수들의 경우는 최대한 한두 자리는 세대 교체를 하면서 성과를 좀 내고 싶다고 그럽니다. 1군하고 2군 소통 뭐 당연히 중요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올해도 코로나가 변수입니다. 뎁스 강화에 좀 더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타팀이 여러 변수로 스스로 무너졌다 지난해. 그래서 삼성이 어부지리로 성적이 났다. 뭐 이런 좀 불편한 시선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각오를 좀 다지고 있던데 새로운 외국인 선수 수아레즈 선수, 뭐 뷰캐넌 선수는 뭐 잘할 거라고 보는 거고 상수에 가까운 거고 수아레즈 선수는 삼성이 일본의 여러 구단의 크로스 체크를 완료하고 영입한 선수라고 합니다. 팀에서는 몽고메리 선수, 라이벌리 선수보다는 한 수 위. 몽고메리 선수는 지나친 자부심, 우월의식이 있었고 구단 프런트도 정말 그 정도인 줄 몰랐다고 그래요. 강민호 선수 인터뷰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민호 선수가 뭐 너무 그냥 좀 우리 리그를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수아레즈 선수는 인승이 상당히 좋고 일본에서 3년을 버텼다. 이건 기본적으로 자기 것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삼성이 좀 보고 있고 구위도 좋고 제구 나쁘지 않고 내구성하고 지속성을 좀 검증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많이 던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부상이 조금 있었는데도 재계약을 했죠. 구위가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아레즈 선수가 동료들하고도 잘 지내고 타 문화도 좀 이해를 잘하고 기본적으로 동료들 남에게 이제 피해주는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딱딱 하는 그런 스타일. 삼성이 이 수아레즈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일본의 여러 구단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근데 크로스 체크를 했다고 그래요. 피렐라 선수도 일본에서 뛸 때 팀에 국가대표급 외야수들이 많아서 내야 수비를 하다가 멘탈 나갔는데 수아레즈 선수도 야쿠르트에 있었는데 토종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 일본 선수들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기려면 선발 안 되니까 중간으로도 좀 써야 됐고 삼성이 일본의 여러 구단 전력 분석 파트, 또 투수 파트, 타격 파트 다 알아봤다 그래요. 뷰캐넌 선수 때도 영입을 하면서 삼성이 사실 이제 조사를 좀 많이 했는데 삼성 구단은 일본 프로야구하고 한국 프로야구에 약간 유사성이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높게 보는데 미국보다 일본이 뭐 정보 정확성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삼성 요미우리, 주니치, 야쿠르트, 한신 등의 선수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봤고 이번에도 그랬고 상세하게 좀 대답을 좀 해줬다 그럽니다. 뭐 크로체크도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 수아레즈 선수 적응 문제 뭐 없을 거라고 보고 슬라이드 스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투구 폼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고 투구 버릇도 없다 그러고
피렐라 선수는 미국에서 침을 좀 맞았다 그래요. 발바닥 통증이 관련해서. 예, 족저근 막염. 침 맞고 상당히 좋아졌다 그러네요. 작년 초처럼 이제 스파이크가 좀 작았던 그 부분 있죠. 이거 빨리 수정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새로운 리그 낯섦 이 부분 뭐 당연히 2년째니까 뭐 그런 부분은 없을 거고 두려움도 좀 덜 할 거고 그래서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도 침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현재는 발바닥 통증은 없다 그럽니다. 스트존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삼성에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스트존 변화는 좀 삼성은 내부적으로 이득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허삼이 1군 감독, 박지만 2군 감독 모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의 파이어볼로 선수들이 좀 꽤 됩니다. 핀 제구 부담이 좀 덜할 겁니다. 도움 된다는 거죠. 물론 뭐 파이어볼로 타팀도 있죠. 뭐 LG 같은. 삼성은 그렇다면 올 시즌에 강팀을 좀 어느 팀으로 좀 꼽을까요? 삼성은 내부적으로 LG, KT, NC를 강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시즌 예상. 그 다음으로 삼성, SH, 키움, 기아가 중위권 경합을 할 것으로 뭐 예상을 하더군요. 지난해 삼성그룹은 야구단을 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내부 평가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도 지난해 말에 그룹 보고 했죠, 당연히. 모기업과 그룹은 굉장히 잘했다. 굉장히 잘한 한 해다. 이렇게 좀 봤다 그래요. 마지막 3경기 아쉬움 당연히 크죠. 뭐 그 이야기를 하자면 뭐 굉장히 아쉽죠. 그래도 1년 내내 좀 잘했다고 하고 스토리도 있었고 언더독이었는데 일을 냈고 좀 새로운 야구도 좀 한 것 같고 그죠? 스타들도 나왔고 위기관리도 나름 잘했고 야구단 때문에 뭐 삼성 스포츠 자체가 좀 이미지가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다 그럽니다. 삼성이 돈을 안 쓰는 것은 아니라고 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는 예전보다 돈을 덜 쓰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좀 효율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좀 2020 시즌에 그때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오재일 선수를 영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명 더 영입을 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그때 그룹에서는 한 명 더 잡아도 된다 그랬대요. 근데 효율성이 좋은 선수가 적절한 선수가 딱 맞는 선수가 없었고 FA 시장에서 사실 뭐 효율 강조하고 오버페이 강조하면 뭐 못 잡는 거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무작정 돈을 안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자욱 선수 관련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고 구단에서 모기업에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빨리 한번 추진하세요 해서 BFA 단연계약 5년에 120억 계약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삼성이 이제 더 이상 우승에 목마른 팀은 아니다. 물론 매년 우승하면 최고죠. 하지만 더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팀으로도 성장해야 된다. 새로운 선수도 키우고 그러면서 성적도 내고 대신에 삼성 모기업은 적어도 가을 야구는 가면 좋겠다. 돌려 말하면 성적도 내라 이거죠. 선수들 연봉 협상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삼성은 선수 연봉 협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받는 연봉, 약간 도전하는 거, 많이 도전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잘하면 더 인센티브를 챙기는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도전형 선수가 조금 줄었다 그럽니다. 도전형을 선택한 선수가. 이유는 이 도전형 연봉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 선수 자체가 좀 줄었다 그래요. FA 직전 선수는 이거 뭐 안 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보상금 문제라든지 조금 좀 서로가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 경기에 뛸 만한, 경기를 많이 뛰는 선수가 대상 선수가 되는데 그런 선수가 지금 사실 조금 많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상 선수 중에서 도전형 연봉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 선수 중에서 절반 정도가 도전형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